타이디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타이디 데이터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할 파일은 chb_plot.csv 파일입니다. 먼저 로딩부터 하고 불러보겠습니다. 앞에 패키지가 안 깔려 있었죠? tidyverse를 부르고 불러올 경우 문제없이 로딩이 되게 됩니다. 이제 tidy 데이터라는 말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도 있는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은 이제 거의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저도 뭐 R 코드를 이렇게 나름 좀 쓰게 된 그런 시작하고 나서 한 1, 2년 뒤부터 이런 tidy 데이터라는 개념이 있구나. 그리고 이 tidyverse 패키지를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그 패키지의 근간이 되는 게 이런 데이터를 타이디하게 만들고자 나온 패키지가 바로 tidyverse입니다. 하지만 이제 경험해 보셨듯이 저희가 이제 임상 연구를 하게 되면은 정말 깔끔한 딱 데이터만 가지고 데이터를 바로 받아서 피겨 만들고 테이블 만들고 논문 쓰면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아주 편한데 대부분 이렇게 데이터 애퀴지션 과정에서부터 보면은 로우 데이터의 클린징하고 익스플로레이션하고 필요시 이렇게 엄밀히 얘기하면 전처리하는 작업이 수도 없이 반복돼서 결국 한 편의 논문을 쓰고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 거의 시간의 한 70%는 이렇게 데이터 클린징하고 데이터를 깔끔하게 만드는 데 시간이 대부분 다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이렇게 레이버한 잡이기 때문에 데이터 전처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타이디 데이터라는 개념을 공부를 좀 할 거고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지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ggplot를 이용해서 다양한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디 데이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분석하는 임상 연구에서 타이디한 데이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엑셀 파일을 받으면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죠. 로우 즉 한 줄, 가로줄은 환자 한 명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환자 아이디가 있게 되고 세로는 전부 다 이렇게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저희 같으면은 ALT, 빌리루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다 보면은 베리어블이 많아질수록 엑셀이 자꾸 오른쪽으로 길어지게 되는 거죠. 계속 스크롤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게 될, 즉 지금 실습하게 될 데이터원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위에서 본 엑셀 파일 형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 보면은 헤드를 통해 보겠습니다. 헤드 데이터원을 보시면은 옆으로 쭉 늘어서는 그런 구조죠. 아이디, 젠더, 즉 한 줄이 한 환자를 담당하게 되고 한 줄 로우에 각개의 수개의 베리어블이 존재하게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원은 보시면은 400명 환자가 있고 옆으로는 42개의 베리어블, 즉 옆으로 쭉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수집되는 이유는 아마 제 생각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임상 연구의 특징상, 즉 한 줄 자체가 환자 한 명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키 베리어블, 환자 아이디 우리로 따지면 그 아이디를 바탕으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로로 자꾸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환자 아이디가 중복되는 걸 원치를 않죠. 엑셀 파일을 만들었는데 아이디가 분명히 1번이 있는데 밑에 또 1번이 또 있다. 1번이 또 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데이터1 파일처럼 시계열 데이터, 즉 시간에 따라서 쭉 나열되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보면은 베이스라인에 이런 랩들이 있고 6개월째의 랩들이 있고 12개월째의 랩들이 있고 그 다음에 18개월, 1.5년, 2년까지 랩이 쭉 있는데 즉 가로로 쭉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롱기튜디널한 이런 데이터는 자꾸 옆으로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가능하면은 뭐 ALT 파일, 베이스라인 빌리루빈 파일, 뭐 DNA 파일 이렇게 서로 파일을 여러 개 만들고 싶지 않아 하죠. 하나의 즉 엑셀 파일 안에 다 담아 놓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와이드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배울 타이디 데이터는 이런 형태는 아닌데 그럼 계속 옆으로 늘어나는 와이드 폼으로 늘어나는 게 꼭 잘못되어 있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가지 R의 많은 펑션 특히나 ggplo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타이디 데이터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일종의 롱폼 데이터입니다. 롱폼 데이터로 데이터를 이렇게 자꾸 자유자재로 와이드에서 롱으로 롱에서 와이드로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와이드 폼은 저희가 항상 자주 보는 한 개의 가로줄이 옵저베이션이 되는 것이고, 조금 생소하겠지만 롱 폼은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사실상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환자 아이디 하나에 보시면은 이어가 이렇게 0, 1, year 1, 2, 3, 4가 있고 그에 따른 알부민 값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각 변수는 한 줄이 하나에 한 개의 옵저베이션만 있어야 되고, 이거는 실제로 지금 옵저베이션이 많은 거죠. 와이드 폼은 아이디 한 명당 옵저베이션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알부민을 4번 옵저베이션 했습니다. 하지만 이 롱폼 타이디한 데이터는 이 한 줄에서 0 년도에서 알부민 딱 한 번만 봤죠. 1년 차에 알부민 한 번만 봤고, 즉 한 개의 옵저베이션만 존재하게 하는 게 이런 타이디 데이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조금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데이터 1 파일은 400명의 엔테카비 혹은 테너포비아라는 항바이러스를 처음 시작한 만성 비형 간염 환자들인데, 베이스라인 관측치가 있고 이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이런 형태로 쭉 데이터가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데이터에서 과연 타이디 데이터의 개념을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저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T만 예를 들겠습니다. 1번 환자에서 베이스라인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2번 환자에서도 옆으로 쭉 가죠. 이런 와이드 폼에서 타이디 데이터, 즉 롱 데이터는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1번 환자에서 베이스라인 ALT 얼마, 1번 환자에서 6개월째 ALT 얼마, 12개월째 ALT 얼마, 18개월째 얼마, 이런 식으로. 즉 한 명의 환자가 5개의 옵저베이션이 있었으면은 밑으로 5칸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자유자재로 변형해야 될 타이디한 데이터 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타이디 데이터를 만들기를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생긴 형태에 따라서 와이드 롱 폼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첫 번째 해볼 기능은 와이드 폼에서 롱 폼으로 바꾸는 형태, 즉 gather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아까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데, A라는 한 환자에서 쭉 이렇게 옵저베이션이 가로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세로로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B 녹색 환자는 밑으로 뿌리고, 그 다음 C 파란색 환자는 밑으로 뿌리고, 마지막에 노란색 환자도 밑으로 뿌리고, 즉 밑으로 이렇게 길게 롱 데이터로 만드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데이터 1은 베리어블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ALT 값만 뽑아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따로 한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select 환자 ID 있어야 될 거고, gender, treatment group, LC, 그 다음에 ALT 모든 값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챕터 3에서 배웠듯이 contains를 써서 ALT가 들어있는 모든 베리어블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변수들이 선택되었죠? ALT라는 데이터 안에는 ID, gender, treatment group, LC와 그리고 ALT가 들어가 있는 모든, 즉 5개의 ALT observation이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형태는 와이드 폼이죠. 이렇게 보시면 와이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롱 폼으로 돌려보겠습니다. gather라는 펑션을 쓰면 되고요. 자, 먼저 일단 시행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롱 폼으로 만드는데 기존의 ALT를 변형을 해라. gather 그 다음에 BALT, M6 ALT, M12 ALT, M18 ALT, M24 ALT, 이런 것들을, 자, 키는 observation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 value는 ALT resul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ID 순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alt.long 보시면은 ID, gender, treatment group, LC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돼 있나요? observation을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 있죠. 베이스라인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째 첫 번째 환자 5개의 베리어블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ID가 2인 환자가 또 5개가 나열되어 있죠. 즉 이 그림처럼
1번, 2번이 노란색, 녹색이 노란색, 녹색 이런 식으로 밑으로 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gather라는 함수를 조금 좀 다시 보겠는데요. gather라는 함수의 포뮬러를 보시면은 요 변수들이 뭔가요? 제일 처음에 지정해주는 변수들이 이렇게 밑으로 흩뿌려질 변수들입니다. 그리고 키는 observation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키, observation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뿌릴 변수들의 이름을 키라는 것으로 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뿌렸을 때 이 값, 우리로 따지면 ALT였겠죠. 기존에 ALT 그 수치들은 value에 들어갑니다. 즉 ALT 리절트가 여기 나오죠. 즉 키와 value를 우리가 항상 이름을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꼭 observation이고 ALT 리절트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time이라고 하고 나는 뭐 ALT value라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바뀌는 겁니다. 그냥 time, ALT value 이런 식으로. 즉 gather라는 함수 펑션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변수들을 밑으로 뿌릴 것이냐, 롱하게 뿌릴 것이냐라는 걸 먼저 정해주고 그 롱하게 뿌리게 될 기준 값과 결과 값의 이름을 key value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key value로. 그렇게 되면은 롱하게 떨어졌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만든 롱폼 데이터 alt.long입니다. 한번 디멘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데이터가 무려 밑으로 2000개나 되고 옆으로 칼럼은 6개입니다. 왜 2000개가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ALT 우리 와이드 폼은 400개였죠. 디멘전을 볼까요? 400개였습니다. 400개. 한 사람당 몇 개의 옵저베이션이 있었습니까? 베이스라인, M6, M12, M18, M24 5개의 한 사람당 5개의 옵저베이션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400 곱하기 5를 하면은 당연히 2000개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와이드 폼에서 롱 폼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쉬운데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걸 해보겠습니다. 롱 폼에서 와이드 폼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가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많이 쓰게 되는 건데 이제는 gather 함수가 아니고 spread 함수입니다. spread.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방금 했던 과정을 그대로 사실 반대로 하는 겁니다. 반대로. 보시면은 그림에서 예를 들어서 A 환자의 ALT가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옆으로 돌려서 옆으로 뿌리는 거죠. B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옆으로 뿌리고 C에서 되어 있는 것도 옆으로 뿌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에이블이라든지 ITSM에서 데이터를 받으면 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형태로 받게 됩니다. 옆으로 받게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주로 이렇게 롱폼으로 저장되어 있는 형식이 디폴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프레드 함수를 이용해서 롱폼 데이터를 와이드 폼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ALT 와이드는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게 ALT 롱 데이터잖아요. 요거를 스프레드로 하겠습니다. 스프레드로 하는데 두 개만 써주면 됩니다. 뭐를 뿌릴 거냐? 우리 뭘 뿌리기로 했죠? time, ALT value. 책에는 요 위에 있던 거였는데요.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뿌려야 될 거는 옆으로 뿌려야 될 거는 요거하고 ALT value를 뿌려야 되겠죠? 그대로 뿌리면 됩니다. time, ALT value를 뿌려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봐볼까요? ALT.wide를 보시면은 어떻게 됐나요? 옆으로 뿌려졌죠. 원래 우리가 처음에 봤던 형태대로 와이드 폼으로 옆으로 나열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스프레드 기능에는 옆으로 뿌릴 때 칼럼과 그냥 옆으로 뿌릴 때 그 밸류 값만 써주면은 뭐 겟더처럼 복잡하지 않게 그냥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조금 이상한 게 있죠? 눈치채셨나요? 제일 처음에 변형되지 않았던 데이터가 이거고 롱으로 갔다가 다시 와이드로 왔는 데이터가 요겁니다. 앞에는 똑같은데 여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죠. M6, M12, M18, M24 그런데 보시면은 BALT, M12, 18, 24, M6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지금 현재는 우리는 요 순서대로 했지만 여기에서 와이드로 롱에서 와이드로 뿌릴 때 이 타임 변수의 순서를 즉 팩터로 만들어서 순서를 정해 놓지 않으면은 알파벳 순서로 뿌리게 됩니다. 알파벳 순서로. 그래서 그거는 좀 유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를 갖다가 또 바꾸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클래스를 한번 볼까요? 클래스 alt.long의 time. 지금 어떻게 되냐? 캐릭터로만 되어 있죠. 이걸 캐릭터로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직접 팩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 팩터로 바꿔서 순서를 정해주면 됩니다. 저번처럼 low, intermediate, 뭐 high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다 정해줄 수 있습니다. alt.long의 time을 예를 들어서 팩터로 하겠다. alt.long time 레벨을 정해주면 되겠죠. levels 어떻게? 나는 BALT를 제일 밑으로 깔고 디폴트로 깔고 그 다음에 M6ALT 그 다음에 M12ALT M18ALT 다음에 M24ALT 자 이렇게 해서 자 팩터로 바꿨죠. 다시 한번 볼까요? 클래스가 팩터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alt.long time을 쳐보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레벨을 보시면은 우리 원하는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바꾼 걸 가지고 다시 wide로 바꿔볼까요? 자, wide로 바꾸고 나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하던 대로 베이스라인 ALT, M6, M12, M18, M24 이렇게 다 자동으로 잘 바꿔서 원래 있던 데이터와 똑같은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좀 바뀔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 특별히 우리가 팩터로 만들어서 정해주지 않으면은 R은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항상 뭔가 진행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